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외곽 제3순환도로 중 일부 구간이 8년 넘는 공사 끝에 개통됐습니다. 도심권 교통 혼잡을 줄이고 또 혁신도시를 오가는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걸로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제3순환도로 가운데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조차 시작하지 못한 구간이 있어 제 역할을 다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외곽 제3순환도로 일부 구간이 개통했습니다. 이번에 개통된 구간은 남광산 나들목에서 남장성 분기점 구간으로 9.7km에 이릅니다. 지난 2015년에 착공돼 8년 만에 완성된 구간으로 지난 2013년 개통한 구간인 국지도 49호선과 연결됩니다. 이번 개통으로 진곡산단 등 산단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해져 물류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혁신도시와의 접근성도 향상돼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기존 고속도로와 간선도로 주변의 여러 도시들을 이어줌으로써 도시권 교통소통이 훨씬 빨라지고 광주 외곽 제3순환도로는 여기 말고도 장성 진원에서 담양 대덕까지 있는 3구간도 지난 2008년에 개통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미완의 도로입니다. 이번에 개통한 구간 역시 당초에는 남장성 분기점과 진원 IC까지 연결하기로 돼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아직 설계도 못했습니다. 또 담양 대덕과 화순 나들목 구간인 4구간과 화순 나들목에서 나주 금천 나들목까지인 5구간은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광주시와 한국도로공사 측은 4구간은 무등산을 우회해서 건설해야 해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5구간 먼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둔 상태입니다. 광산과 장성을 연결해서 이러한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문명의 그 혈관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첨단 산업을 유치해 이른바 초광역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려는 광주 전남 상생발전안이 하루빨리 성공하기 위해선 광주와 장성, 담양, 화순, 나주를 연결하는 광주 외곽 제3순환도로 교통망을 완성하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도로에서 교통약자 전용 택시라는 스티커가 붙은 택시를 본 적 있으신가요?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택시인데 내년부터는 더 이상 운행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운행을 중단하는지 또 대안은 있는지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도연 씨가 차로 30분 떨어진 사무실에 출근하기 위해 택시를 부릅니다. 도 씨가 부른 택시는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이른바 임차 택시입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진 탓에 이미 60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열흘 뒤부턴 평균 25분이었던 기다림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10시 출근이어서요. 8시 한 4, 50분 정도에 예약을 하고 20분에서 한 30분 사이에 배차가 되는 편이에요. 광주에서 도연 씨와 같이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차량은 임차 택시와 바우처 택시가 있는데 광주시가 이 가운데 임차 택시 운영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임차 택시는 광주시가 개인 택시 한 대에 300여만 원의 이용료를 주고 장애인 전용으로 썼던 차량인데 최근 대법원이 임차 택시를 계속 운영하려면 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광주시가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약자 전용 차량 305대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임차 택시는 89대에 해당합니다. 광주시는 근로자로 인정하면 퇴직금 지급 등의 문제가 있어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불편을 줄이기 위해선 일반 콜택시에 장애인을 태울 수 있게 하는 현재 100대인 바우처 택시를 다음 달 말까지 250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현재 상태로만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모집 권고를 하고 하면 이제 50대가 추가될 계획이죠. 장애인 단체는 바우처 택시만 운영하면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약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탑승 예정 장소에 장애인이 없더라도 일정 시간 의무적으로 대기해야 하는 임차 택시와 달리 비장애인 승객을 태우는 바우처 택시는 임의로 콜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장애인을 기다리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장애인 단체는 임차 택시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는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20일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 났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한 2, 3년 정도 그런 재판 기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대비 안 하고 갑자기 그냥 일방적인 지금 전용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동권을 침해받는 장애인들을 위해 올해를 넘기기 전에 이들의 요청 사항이 반영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2학년 학생들의 내신 시험 문제를 내면서 부교재로 삼지도 않았던 EBS 수능 교재를 그대로 베껴서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요. 같은 학교에서 또 논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간 안배가 생명인 수학 미적분 과목에서 오류 문항이 많아 학생들이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BS 교재 베끼기 논란이 불거졌던 광주 북구의 한 고등학교. 지난 9일 치러진 2학년 수학 미적분 과목 기말고사와 관련해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험이 치러지는 50분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문제 오류 정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적분 문항 수는 총 20개. 담당 교사는 시험이 시작되고 15분쯤 후 문항 오류를 이유로 2번 문제를 수정했고 그로부터 약 10분쯤 후 7번 문항을 시험 종료를 약 15분 남기고는 12번 문항도 고쳤습니다. 한 문제 풀어나가던 학생들이 이상함을 느껴 이의를 제기하면서 오류가 순차적으로 바로잡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학교 측엔 오류가 있는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었다. 다른 문제들도 제대로 풀 수 없었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해당 학년 미적분 과목을 맡은 교사가 1명뿐이다 보니 사전에 교차 검토가 없었던 상황.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재시험을 볼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출제 오류로 인해 생긴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들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시간 안에 수정이 다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똑같이 전부 다 지금 수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광주 지역 고등학교 재시험 문항 수는 해마다 250개가 넘습니다. 시험 도중에 문제를 바로잡는 경우가 있다는 걸 고려하면 오류가 난 채 학생들에게 전달된 문제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걸로 보입니다. EBS 교재 베끼기에 이어 시험 문항 무더기 정정까지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혼자서 짧은 시간에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 단위 아니면 지역교육청 단위의 문제은행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연달아 내신 시험 출제 논란이 일고 있는 학교 측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정부 여당이 호남권 무소속 단체장들과 친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속 시장 군수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호남 소외론을 지우며 서진 정책의 거점을 만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남북 무소속 단체장을 세종시로 초대해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해 정인화 광양시장, 강종만 영광군수, 황인홍 무주군수가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주선으로 무소속 단체장을 포함한 사실상의 당정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호남의 미래와 변화를 위한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요. 제게 그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논의하면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월 말 열린 기초단체장 오찬 간담회장에서 무소속 단체장들을 헤드테이블에 안배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완도 가뭄 현장을 방문한 뒤 곧바로 호남권 가뭄 대응에 쓸 특별 교부금을 지원했고 특히 무소속 단체장 시군의 예산을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좀 듣고 저희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물신양면으로 적극 도와드리고. 이 자리에서 박홍률 목포시장은 전남 의과대 신설과 내년 목포에서 개최될 전국체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무소속 시장의 장점을 살려
목포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를 불문하고 초당적으로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순천시 등과의 추가 간담회를 예고하면서 무소속 단체장과의 교감 확대를 통한 이른바 민주당 텃밭 흔들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조호섭 민주당 국회의원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책임을 묻는 2차 청문회를 앞둔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을 엄중히 처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요청 공문을 보낸 지 9개월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다면서 다가오는 2차 청문회가 봐주기 처벌을 위한 과정이 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2일 예정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2차 청문회에 개요나 일정, 또 장소나 위원 명단 등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